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소시에다드 대 라요. 소시에다드 스페인 현재 1부 7위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레알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홈에서의 무실점 행진을 유지했습니다. 수벨디아와 파체코가 중심이 되는 수비진은 단단하며 후방 빌드업에서도 실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오야르사발이 핵심 역할을 맡아 찬스 메이킹과 득점 모두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멘데스와 고메즈의 창의적인 플레이도 돋보입니다. 다만 수비맨디의 부재는 중원 압박 강도를 다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라요 스페인 현재 1부 9위입니다. 라요는 최근 7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셀타 비고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공격진의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카멜로는 선발 출전 기회를 살리며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발렌틴과 로페스는 안정적인 패스워크로 팀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의 기복이 있습니다. 후반 집중력 부족이 상대의 점유율 축구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강력한 점유율 축구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라요는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성과 후반 집중력 부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오사수나. 빌바오 스페인 현재 1부 4위입니다. 빌바오는 최근 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년 넘게 패배가 없으며 비비안과 예라이의 복귀로 수비진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공격에서는 이냐키와 니코 형제가 팀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며 특히 니코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가 강점입니다. 산셋의 복귀 여부가 공격의 효율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빠른 전환 속도를 활용하며 홈에서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사수나 스페인 현재 1부 11위입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수비는 견고했지만 공격에서는 효율성이 부족했습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오로스의 복귀로 중거리 슛과 창의적인 패스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력 부족과 풀백 수비에서의 약점은 여전히 문제로 작용합니다. 빌바오의 높은 압박과 점유율 축구에 맞서기 위해 수비적으로 내려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빌바오는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부족하며 빌바오의 압박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빌바오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경기, 입스위치 대 브라이턴. 입스위치 잉글랜드 현재 1부 18위입니다. 입스위치는 최근 첼시를 2대0으로 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델랍은 전방 압박과 공간 활용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브로드헤드는 창의적인 패스로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모시와 카유스테가 수비적 안정과 공격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시모딕스와 허친슨의 부재는 창의적인 플레이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수비진은 울펜던과 오셰아의 안정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골키퍼 월튼의 선방이 승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이튼 잉글랜드 현재 1부 11위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 후 FA컵에서 노리치를 4대0으로 꺾으며 반등했습니다. 엔시선은 빠른 돌파와 결정력으로 공격의 핵심이며 미토마의 날카로운 측면 플레이에 주목했습니다. 중원에서는 발레바와 오라일리가 안정적인 빌드업과 중거리 슛으로 팀의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거슨과 페드루의 부재는 공격 옵션에 제약을 주며 엔시소와 루터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비에서는 덩크와 반헤케의 안정성이 돋보이며 점유율 축구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브라이튼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깊은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브라이튼은 전력상 우위에 있지만 입스위치의 끈질긴 수비와 역습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점유율 축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경기, 맨유 대 사우샘프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현재 1부 14위입니다. 맨유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특히 리그 경기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호일루는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공간 침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레시포드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이 제한적입니다.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중원 장악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디알로와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수비는 맥과이어와 마르티네스가 공중볼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역습 상황에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리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지만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변수입니다. 사우샘프턴 잉글랜드 현재 1부 22입니다. 사우샘프턴은 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브렌트퍼드전 0대5 대패는 수비 조직력의 약점을 명확히 드러냈지만 FA컵 스완지전 3대0 대승으로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오누아추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전반적인 득점 효율은 낮습니다. 하우드 벨리스와 베드날에게 수비는 상대 공격에 자주 공간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측면에서는 워커 피터스와 스가와라가 상대 측면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수비력 약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반등을 노리며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샘프턴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공격 효율성 또한 낮아 강팀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맨유는 다소 답답한 경기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된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합니다.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함께 떠들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즐거운 베팅하실 수 있게 멤버방에서 소소한 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현재 1부 2위입니다. 최근 슈퍼컵에서 바르셀로나에 대패했지만 리그와 컵 대회에서는 연승을 기록하며 경기력이 안정적입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공격 조합은 리그 최강 수준으로 상대의 수비를 쉽게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디아스와 카마빙가가 창의적인 패스와 빌드업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수비는 리디거와 알라바가 핵심을 이루며 홈에서는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타 비고 스페인 현재 1부 12위입니다. 리그 중하위권에 머물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글레시아스가 최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수비와 공격 모두 약점이 뚜렷합니다. 밤바와 세르비의 측면 전개는 강팀 상대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은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다득점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셀타 비고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비력과 원정 약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경기, 웨스턴 시드니 대 센트럴 코스트. 웨스턴 시드니 호주 현재 1부 8위입니다. 웨스턴 시드니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의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최근 퍼스 글로리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집중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보렐로와 안톤소는 공격의 핵심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탁월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스비의 복귀는 좌측 수비를 안정시키지만 주전 풀백 클레오르의 부재는 여전히 우측 수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방 압박은 센트럴 코스트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 효과적일 전망입니다. 센트럴 코스트 호주 현재 1부 9위입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4-4-2 전형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을 중시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시드니전 1대4 패배에서 수비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보카가 임시로 풀백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경험 부족이 뚜렷합니다. 공격에서는 알루쿨과 테오 아라우스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마무리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원의 페이장이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동료들과의 연계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웨스턴 시드니는 홈에서의 강점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센트럴 코스트는 불안한 수비 조직력과 측면 약점으로 인해 웨스턴 시드니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웨스턴 시드니의 승리가 유력하며 두 팀의 공격 효율을 고려할 때 저득점 경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경기, 웨스턴 유 대 뉴캐슬. 웨스턴 호주 현재 1부 5위입니다.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4대3 역전승을 거두며 후반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보틱은 리그 12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부스키의 공중볼 경합 능력도 위협적입니다. 보지노브스키는 중원의 안정감을 책임지며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지원합니다. 도나치에와 카두르의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마이와 레너드가 안정적으로 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웨스턴의 강력한 압박은 뉴캐슬 제츠의 불안정한 수비 조직을 더욱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 제츠 호주 현재 1부 11위입니다. 뉴캐슬 제츠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짧은 패스와 역습 위주의 전술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맥카서와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수비 조직력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깁스는 측면 돌파로 공격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테일러는 창의적인 플레이로 보조합니다. 그러나 아담스의 결장은 전방 결정력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수스나르와 잉엠의 부상으로 인해 임시 수비 라인을 가동 중이며 이는 상대의 강한 압박을 견디기에 부족한 모습입니다. 뉴캐슬의 역습은 웨스턴의 높은 수비 라인에 일부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 불안이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 제츠는 역습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수비진의 공백과 조직력 부족으로 웨스턴의 공세를 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웨스턴의 승리가 유력하며 다득점 경기 양상도 예상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며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 분석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